안녕하세요. 오준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학기 기말고사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게요? 바로 천재 노미숙 선생님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안 지워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번에 즐거운 언어 생활인데, 담화의 개념과 특성, 정확한 발음과 표기고요. 요거는 벌써 했기 때문에 요거 하겠습니다. 담화의 개념과 특성. 자, 요거는 이제 자습서를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자, 핵심부터 짚어보고 갑시다. 자, 담화의 개념과 특성. 자, 담화란 뭐냐 이거죠, 그죠? 그리고 통일성이란 뭐냐, 응집성이란 뭐냐, 요런 거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요건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만화를 보시죠. 다녀왔습니다 하니까 엄마가 잘 갔다 왔니? 집 앞에 고깃집이 생겼던데 거기 어디야? 어떠니? 이래. 자, 거기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그치? 혼자 가볼 리가 없잖아. 자, 그리고 친구한테 얘기만 들었는데 그냥 그렇대요. 이래. 자, 거기 가자는 뜻이었어. 담화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했네? 그럼 어디가 좋을까? 자, 국어 선생님이신가봐요. 저처럼. 그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저번에 먹은 아구찜이 참 맛있었어요. 이래. 자, 그랬더니 엄마가 올바른 발음은 아구찜이 아니라 아귀찜이란다. 그래. 발음도 그렇고 표기도 그렇고 틀렸죠. 자, 그래서 확실히 국어 선생님 맞습니다. 자, 그럼 거기로 가자. 이랬더니 갔더니 아구찜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원리 표기에 맞게 고쳐달라고 해야 될까? 자, 이런단 말이죠. 그죠? 자, 요것도 있고 그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순댓국이에요. 순댓국. 순대국이라고 써있는 거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순대국이라고 써야 돼요. 알겠죠?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려가 볼까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요거 담화의 개념과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 봅시다. 자, 담화의 개념과 특성 보니까 이번에는 뭐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듣는 사람이 누구냐, 그 전달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맥락이 뭐냐 이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상황 맥락이 뭐냐, 그리고 사회 문화적 맥락이 뭐냐,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것,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담화 특성을 이해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언어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는 통일성하고 형식상 자, 내용상 특성인 통일성하고 형식상 특성인 응집성을 이해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지저분하게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내용상 특성인 통일성, 그리고 형식상 특성인 응집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자, 얘 봐봐. 자, 너 은행이 어디 있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럼요, 알아요 하고서는 그냥 간다. 헐. 헐, 이런 말씀은 옛날 사람이 이러면서요, 요새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담화 구성하는 요소가 뭐 있냐 이건데, 자, 바로 말하는 이 또는 글쓰니, 그리고 듣는 사람 또는 읽는 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 앤드 공간, 그 다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어때요? 이런 담화 특성, 지금 상황 특성이나 등등 상대방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겠죠. 또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또 듣는 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위에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 어떠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중의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같이 갈래? 이걸로 이해할 수도 있고, 몰라서 물어봐라고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거기 갈래?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낫습니다. 네, 그래야지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괜히 막 둥글둥글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직설적으로 바로바로 얘기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자, 그러면은 담화의 개념, 자, 중요합니다. 기본 개념,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담화의 구성 요소, 담화의 참여자인 말하는 이랑 듣는 이,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맥락이라는 게 있다. 자, 요거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말 그대로 말하 스피크, 그죠? 네, 스피커가 있고 리스너가 있고 이런 거죠. 영어를 쓰고 그래.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내용도 그래요. 자, 내용도 지금 문장으로 돼 있긴 한데,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정보나 의도가 달리 파악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맥락이라고 하는 거. 와, 여기 별표 2개 치고, 저는 스티커도 붙여줄게요. 스티커. 뭐 할까요? 하트? 하트 엄청 크게 나올 텐데. 자, 하트 너무 크죠, 그죠? 줄여. 야. 자, 하트도 붙여줄게요. 자, 맥락. 그래서, 상황 맥락이라는 게, 상황 맥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상황 맥락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그리고 사회 문화적은 역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얘기,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지금의 가치가 어떠냐, 그 다음에 세대가 어떠냐, 지역이 어디냐, 문화적 특성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대화 내용 또는 맥락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담화 특성은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봤더니 담화의 내용이 요거 포인트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모아져야 된다. 어떤 얘기를 하든지 결국은 한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응집성. 자, 응집성은 문장들끼리, 그죠? 문장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담화의 특성을 고려해야 담화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짜임새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좋아요. 자, 밑에 보니까, 자, 전국 날씨가 나오고 있어요. 일기예보를 해주고 있죠. 그죠? 근데, 비가 오려나 똑같은 말이죠. 그죠? 단어는 똑같아. 똑같은데, 똑같은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일 소풍이야. 소풍인데 지금 날씨 이렇게 비가 올 것 같으면 그거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죠? 옛날에는 다 야외로 갔단 말이에요, 소풍을. 그래서 소풍날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소풍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저는 운이 좋게도 소풍날 비가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그랬다는 적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기다리던 소풍인데, 유유. 자, 그렇고, 이 농부 아저씨는 지금 가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비가 좀 와줘야 되는데 비가 언제나 오려나 하고선 이분도 울상이죠, 그죠? 아휴, 이렇게 날씨를 바꿔줬으면 좋겠네, 그치? 자, 그렇단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풍날 비 오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계속 보시죠. 자, 담화의 개념과 특성. 자, 그림 보세요. 자, 시험이 얼마 안 남았네, 그쵸? 우리도 성현아 누구야? 같이 시험 공부하자 이런데 그래 유미야 도서관 어때 이러죠, 그죠? 자, 도서관 새로 지은 거 시설 어때? 화장실 어때? 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때는 거기로 가는 게 어때 이거죠, 그죠? 거기로 가자는 얘기죠, 그죠? 자, 둘이 아주 그냥 그지?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담화의 참여자는 유미랑 성현이고, 자, 시간은 언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리고 수업 중이 아니라 수업 끝나고. 담화가 이루어진 장소는 교실로 보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도서관 어때라고 하는 것은 제한하는 의미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자, 담화란 무엇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일까? 당연히 이제 단어들이 모이고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겠죠. 자,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외에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자, 그래서 이제 언어로 봤을 때는 문장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이 언어를 둘러싼 뭐가 있다? 상황이란 게 있다는 얘기죠. 그치? 자, 그래서 이 상황도 판단하고 또 언어 자체의 의미도 판단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올바른 의미 전달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넘어가고요. 자, 다음 만화. 자,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식당에서. 그리고 어디서? 치과에서.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이가 아파. 그죠? 그래서 이 치료 관련해서 묻는 것이고, 여기서는 음식 맛이랄지 또는 식당 이용에 대해서, 그죠? 자, 요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답이 치과에서는 이가 싫었어라고 대답할 수 있겠고, 음식점에서는 음식이 너무 짰네요. 손님이 짜다면 짜다 뭐 이런 건가? 자,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식당이기 때문에, 음식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겠고, 치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걸 이렇게 뒤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돼? 치과에 가서 너무 짠데요? 선생님 거기 가지 마세요 막 이런단 말이야.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뭐 또 식당에서 막 이가 시렸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주인이 이가 아프신가 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계속 봅시다. 자, 상황 맥락을 중심으로 단말을 살펴봅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민지야 우리 지각인가? 5분 남았는데, 자 이거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또 5분 남았는데, 근데 어떤 상황이었어? 탁구 치러 나갈까 이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직 여유가 있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 여기서는 5분 남았는데 이거는 불가. 불가 입장이죠, 그죠? 안 돼, 시간이 없어, 이제 이런 거지, 그지? 얘는 정신머리가 없게, 그지?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정리된 게 밑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라는 맥락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지각하기 5분 전인데 정문 앞에서 하는 얘기고, 나에서는 시작하기 5분 전인데 교수님 안에서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언어지만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다. 지금 몇 시니? 야, 늦었어, 그죠? 늦었어. 자, 이럴 땐 어떻게? 몇 시니? 이거는 혼나는 거죠, 그죠? 야, 근데 시간을 몰라서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말 그대로 궁금해서 묻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4번. 자,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단말을 살펴봅시다. 다음에서 주연이가 잘못 이해한 말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말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고모가 주연이 고모 집에 오랜만이네, 너 주려고 쌀을 사서 푸짐하게 차렸으니까 많이 먹어. 쌀을 사서? 쌀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주연이가 쌀을 새로 사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저 아무거나 잘 먹어요. 자, 그랬더니 고모가 그게 아니고 여기 농촌에서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농촌에서는 예전부터 주로 쌀 농사를 지어서 생활했기 때문에 쌀을 팔아야 돈을 마련하는 것을 쌀을 산다고 한단다, 이거죠, 그죠? 참 특이한 표현이야, 그죠? 쌀을 판다, 쌀을 산다? 쌀을 팔았는데 쌀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좀 특이하네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해했어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그래도 농촌에서 또 뭐 그렇게까지 이 쌀이 돈이야? 막 이상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또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달릴 수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주연이는 쌀을 산다는 말이 쌀을 팔아서 돈을 만들었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었고요. 반면에 이제 고모는 이 농촌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쌀을 산다는 표현이 곧 쌀을 팔아서 돈을 마련한다라는 뜻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둘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문화적 차이점 때문에 뭐가 소통이 잘 안 됐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담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요즘 쓰는 애들 말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중년 어머니께서 뭘 보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야? 세대 차이. 세대차. 그 다음에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세요. 외국인이 놀라고 있어요. 놀랐어. 충격. 이게 차린 게 없다고? 그럼 니들은 차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야? 사회적인, 문화적인 맥락이 되겠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이제 사회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어른들 사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들 사회하고는 좀 다르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써 있는 것처럼 역사적, 사회적 상황, 공동체의 가치, 그다음에 세대, 문화 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사회 문화적 맥락이 아닌 것은 뭐냐? 바로 5번이 되겠네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이거는 이제 어느 경우에나 다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회 문화적 맥락은 또 아닌 것이죠. 네. 자, 그렇게 되고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다음 방송 대본에 드러난 담화의 특성을 이해해봅시다. 자, 해설자가 매콤달콤한 양념장에 온몸을 푹 담근 국민분식 떡볶이,
이곳 시장에서 떡볶이 가게로는 가장 먼저 생겼다는 달인의 가게. 처음이라는 특별함도 있지만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 맛에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숭덩숭덩 자는 두꺼운 쌀떡과 달콤하고 담백한 양념 맛에 한 번 먹으면 자꾸 생각난답니다. 매콤해 보이는 생김새와 달리 전혀 맵지 않아서 남녀노소 모두가 질린다는 달인표 떡볶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냥 막 음성 직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뭐가 있고 해설자가 달인표 떡볶이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죠? 자, 항상 뭐 이유를 찾아요, 그죠? 달인이 손님들이 오시면 맛있다고 조미료는 어떤 것을 넣냐고 합니다. 그래서 조미료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뭔 소리야? 자, 그래서는 언제 쓰는 거예요? 인과관계, 그죠? 자, 인과관계 때 쓰는 건데 갑자기 그래서가 나왔어요. 잘못 나온 것 같죠, 그죠? 자, 그러면 아마 뭐 여기서는 이제 조미료 어떤 거 넣느냐, 이거는 조미료를 넣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하나도 안 들어간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말고 그러나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나. 아이고. 자, 해설자가 화학 조미료 없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달인만의 특별 비법. 세월 속 오랜 내공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자, 했더니 달인이 밀가루하고 달리 쌀로 만든 떡볶이는 양념이 배도록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했더니 해설자가 쫄깃한 쌀떡볶이의 단점은 자칫하면 밍밍할 수 있다는 것. 달인은 그 점을 잘 극복했답니다. 일반적인 쌀떡볶이와 동시에 물에 넣어서 그 차이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금세 하얀 민낯을 드러내는 일반 쌀떡볶이와는 달리 몇 번을 헹궈내도 두꺼운 양념 옷을 자랑하는 달인표 떡볶이. 그랬더니 달인이 일반 떡볶이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SBS 생활의 달인에 나온 내용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저기 조작 의혹이 또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조작이 아니길 바라는데 방송국에서 만든 것들이 조작이 많아요, 사실은. 그 시청자들 우롱하는 것도 있고 돈 받고 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는 아니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은 계속 보도록 하시죠. 아이고 힘들어. 자, 그러면은 해설을 보자면 자, 이렇게 이제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 맛있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죠? 비판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또 아까도 봤던 것처럼, 자, 그래서 말고 하지만이나 그러나 등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리킨 내용을 찾아보자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당연히 이제 어떤 그런 그 앞에서 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자, 그래서 간결하게 구성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담화의 짜임새를 높일 수 있고,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자, 그러면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어때요? 하나의 내용, 하나의 담화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접속어나 지시어. 접속어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뭐 그러므로, 그런데, 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 자, 이런 거를 이제 접속부사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게 바로 접속어가 되겠습니다. 지시어는 뭐냐면, 이는 뭐 그것은 뭐 이런 식으로 지시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고려하여 국어 생활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뭐하고 되어 있냐 볼게요. 자, 그냥 나랑 같이 쓸까? 그래. 응? 무엇을? 그래, 같이 써도 괜찮을 것 같아. 뭐죠 대체? 같이 쓰려면 조금 작을 수도 있겠는데? 으잉? 이것도 뭐야? 불편하긴 하겠는데? 뭐가? 자, 알 수가 없죠, 그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같이 쓰는 건지 뭘가 작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상황을 줬습니다. 어떤 상황? 바로 등교 시간인 것 같은데, 그죠? 등교 시간이나 뭐 학원 가는 시간 같은데 보니까 어때요? 우산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서 지금 비가 오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우산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죠, 그죠? 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산을 나랑 같이 쓸까? 우산 같이 써도 괜찮을 건가? 근데 우산이 좀 작을 수도 있겠다? 우산이 없어서 불편하긴 하겠네? 같이 써서 불편하긴 하겠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담화의 특성을 고려해서 편지를 완성해 봅시다.
305호에 사는 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아래층인 205호에서 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 아들 이름이 서현인데? 서현 하트. 자, 이렇게 편지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해요. 그동안 몇 번 직접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혹시나 제 편지를 받고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까 걱정되지만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용기를 냈어요. 나 이건 너무 무서워 이런 거. 자, 최근 부쩍 저희 집 작은 방 천장 속에서 밤늦게까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층간소음이네, 그죠? 작은 방은 제가 사용하는 공간이거든요. 다음 주부터 시험 기간이라서 요즘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그 시간에도 소리가 들린다고요. 예?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위에 가서는 당연히 소리 좀 내지 말라는 부탁 내지는 요청이 돼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완성해봤어요. 어떻게 되냐? 자, 피해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신경이 쓰여가지고 집중하기 힘들다. 뭐 때문에? 쿵쿵대는 소리 때문에. 자, 그리고 잘 때도 그래. 잘 때도 이렇게 떠드냐. 그리고 꽝꽝거리지 말란 말이야, 그죠? 쿵쿵거리고 있어. 자, 그래서 야, 시험 기간만 해도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죠? 모두가 조심하면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거죠. 그러면서 좀 미안하니까 막 죄송합니다 뭐 이러는데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낄낄.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담화의 개념과 특성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